네,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통일당 노태정 최고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돼서 했던 모든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에 유일하게 진실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실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원전을 파괴하고 한미동맹을 해체시키고 중국과 북한의 아양을 떨고 또 최저임금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괴상한 정책을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시켰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 문재인 속에 있는 주체사상입니다. 친중사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지금 이 좋은 나라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그냥 보고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자유를 사랑하는 우리 애국 시민들은 불의가 나타났을 때, 독재자가 나타났을 때 일어나서 자유를 위해서 피를 흘리며 싸워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쪽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유엔에 가입된 250여 개 국가 중에 약 국력이 10등 정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전교 250명 중에 10등 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 250의 나라 중에서 10위권에 있다는 것은 굉장한 퍼포먼스인 것입니다. 근데 이 나라에 있는 좌파들은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지들은 학교 다닐 때 10등도 못 해봤으면서 이 대한민국 10등 하는 대한민국 나라를 못 잡아먹어서 한다는, 여러분 이거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심판하고 대한민국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위기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위기를 잘 넘기게 되면, 싸우면서 잘 넘어가게 되면 반드시 끝에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요즘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승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승만은 굉장한 혁명가였습니다. 그냥 열심히 공부만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투쟁가였고 혁명가였고 시대에 부딪혀서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승만이 왜 감옥에 가게 됐느냐? 이승만이 함성 감옥에 가게 된 이유는 고종에 반대해서 입헌 군주제를 하자, 우리도 투표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통해서 수상을 뽑고 왕은 형식적인 입장으로 올리자라는 그 최초의,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를 위한 과도 시위를 하다가 이승만이 고종에게 잘못된 그 인상을 받아서 고종 이승만을 한성 감옥에 넣게 됩니다.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이 가만히 국제 정세가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이 조선이란 나라가 가만히 놔두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청일 전쟁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대동아 공영을 꿈꾸면서 청나라와 그 다음에 러시아와 전쟁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조선 반도를 먹기 위해서는 중국을 물리치고 러시아를 물리쳐야지 모든 정적을 제거한 후 조선 반도를 흡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세기 말에 청일 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승리하고, 그 다음에 1904년도에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러시아의 함대를 격파하고 결국 1905년에 이제 조선을 병합하고 1910년도에 나라를 완전히 흡수하게 됩니다. 근데 1904년에 이 청년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 갇혀서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설명하셨지만 이승만에게는 독특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통찰력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게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것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선각자들은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위기를 예측하는 사람입니다. 또 국민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이승만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승만은
영한사전을 편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참 놀라운 것이요, 우리나라 최초로, 한국 최초로 민간 일간신문을 편집한 사람이,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승만입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생겨나기 전에 이승만이 매일신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파하게 됐는데, 그것이 한국 역사 최초의 민간신문입니다. 또 두 번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만은 한국 사람 최초로 영한사전을 집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네, 영한사전을 어디서 집필했냐? 한성 감옥에서 그 투옥 생활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들이 발전하려면, 번영하려면 영어를 알아야 된다. 선교사들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배워야 된다. 역사를 배워야 된다. 그 불타는 의지를 가지고 감옥에서 그 사형틀을 내고 영어 사전을 집필하게 됩니다. 근데 1904년도에 러일 전쟁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19세기 동북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영어 사전을 3분의 1 편찬하는 것을 집어치우고, 그때부터 정세를 분색하며 나아갈 길을 제시한 위대한 불후의 명절을 쓰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독립정신입니다. 그 독립정신을 이승만이 1904년 1월부터 1904년 4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서 그 책을 급속도로 집필해서 완성되게 되는데, 그 책에서 이승만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조선 나라가 외세 침략의 당면에서 없어지게 생겼는데, 국민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는데, 조선의 저 왕조는 무능해서 국민에게 관심이 없고 국민들은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승만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니까 내 창자가 끊어지는 듯 하도다. 이승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이 상황을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답답한데, 감옥에 갇혀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나라는 이제 넘어가게 생겼고, 국민들은 다 잠을 자고 있고, 이 국민들을 위기에서 건져야 될 위정자들은 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챙기고 직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돈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놀아나는 것을 보면서 이승만이 분노를 느끼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도다. 그런데 요즘에 애국 시민들이 느끼는 바로 감정이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승만은 그래서 그 이야기를 쓰고 난 다음에 1920년도 하와이에서 공산당의 당부당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 책에서 이승만은 인류 역사상 거의 최초로 지식인들 가운데 공산주의의 위험함을 언급합니다. 공산주의는 안 된다 이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공산주의는 안 된다.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자유 가운데 국권이 서야 된다. 독립으로 쓰자. 그 얘기를 하면서 공산주의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그 메시지는 오늘날 대한민국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다. 공산주의는 안 돼! 여러분들, 공산주의 하면 되겠습니까? 사회주의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의 원내대표라는 이인영이라는 작자는 사회주의 하겠다 이거예요. 공산주의 하겠다 이거예요. 이 좋은 대한민국을, 이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 부정하고 이 나라를 북한에 갖다 바치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용서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자유시민들이 다 일어나서 행동하고 싸우고 투쟁해서 꼭 문재인 정권을 물리치고 여러분들 탄핵시킵시다. 공산주의 하는 나라를 보십시오. 제대로 된 나라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베네수엘라를 보십시오. 제대로 된 그게 나라입니까? 쓰레기 나라입니다. 쓰레기 나라. 얼마나 그 석유 자원이 풍부한지 베네수엘라는 석유 위에 둥둥 떠다니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사회주의를 하니까, 마두로라는 사람이 독재를 하니까 그 나라가 완전 거지 나라가 됐습니다. 쓰레기 나라가 됐습니다. 석유 자원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길거리에 나가서 길거리에 있는 개를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성매매를 팔려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나라를 탈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쿠바가 공산주의에서 잘 살게 됐습니까? 쓰레기 나라 됐습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중국을 보십시오. 과거 소련을 보십시오.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제대로 된 나라가 역사상 하나라도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이미 다 증명이 됐는데 왜 문재인은, 왜 이인영은, 왜 이 386 꼴통들은 이 좋은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투쟁해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최근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당을 만들었냐?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좌파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민주당이 있지만 그 민주당의 더 왼쪽에, 더 좌익의 왼쪽에 정당이 있습니다. 정의당과 민중당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 정당들이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쓰레기 같은 황당한 이야기를 치고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대기업을 없애자. 근데 말이 됩니까? 기업을 다 없애자. 말이 됩니까? 연봉 많이 받는 사람 돈을 압수하자. 근데 이런 이야기를 정의당, 심상정 뭐 이런 사람들이 그냥 막 내지르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이렇게 내질렀을 때 또 뭐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자. 됩니까,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문제가 무엇이냐? 민주당에서 그 어젠다에 끌려다닌다는 것입니다. 그 민주당은 정의당과 민중당이